오늘 아침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. 이항영의 딱 이거 시작합니다. 이항영 전문위원 나와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? 네,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 계실 것 같고요. 네. 그나마 좀 위안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. 네. 국민연금 있죠. 누구나 다 국민연금이면 뭐 조건식 다 가입하고 계시는데요. 얼마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성적표로 오늘 까보는 시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많이 벌었나요, 국민연금이? 어느 정도? 일단 국민연금이요. 네. 공단인데요. 매 분기마다 성적표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고 아마 이걸 갖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전체적으로 2018년 3분기 말 현재 수익률은 2.38%가 되겠고 연으로 지금까지입니다. 수익금은 15조 정도를 이제 벌어들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건 이제 전체 수익률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9월 말 현재 2.38%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고요.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작년이잖아요. 작년 연간으로 보면 7.26%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매우 부진한 성과지만 그나마 제가 기억에 따르면 네네. 상반기 6월까지보다는 그나마 상당히 좀 회복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. 근데 여기요. 네. 전체 수익률이 7.26%인데 네. 나와 있는 게 다 그보다 거의 높은 그렇죠. 해외 주식만 높네요. 네, 그러니까 네네. 해외 주식 8.17%라 그 수익률이 났습니다. 그러니까 9월까지입니다. 국내 채권으로 2.75% 수익이 났고요. 예. 해외 채권은 2.52%, 국내 대체 투자. 대체 투자는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채권을 제외한 겁니다. 예를 들어 부동산 등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. 국내 대체 투자가 3.7% 정도 올라갔고요. 해외 대체 투자가 6.8%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웬만한 건 7.26%보다 해외 주식 빼놓고 다 아래인데 어떻게 7.26% 나온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 예. 실제로 보면 해외 국내 주식 있죠. 국내 주식은 네.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 거시기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래도 얼마나 거시기하기는? 많이 거시기하죠. 국내 주식에서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. 네네. 5.04%가 9월까지 마이너스 났는데요.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25.88%였으니까요. 상당히 올해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. 정말 아쉽네요. 네. 근데 혹시 작년과 비교한 표가 있다면 분석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년 대비 섹터별로 어떻게 수익이 예. 났냐 이것도 정리해봤는데요. 전체는 작년까지 해서 7.26%에서 2.67%가 되고요. 이제 연 환산이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은 25.88이었던 것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5.04가 됐고요. 해외 주식은 10.62에서 8.17. 국내 채권은 작년보다 올해 이제 금리가 좀 올라서 그런가요? 3.34%. 해외 채권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. 2.71. 대체 투자나 단기 자금 이런 것들은 모두 작년 대비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유독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졌던 것이 25.88%에서 5.04%로 급락한 국내 주식이 많이 깨먹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.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뭐 해외 주식이 꾸준하게 좀 돈을 벌었다라고 그렇군요.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사실 여기서 국내 주식은 손해를 봤습니다만 네. 시장 대비해서 선방한 건 사실이지 않나요? 그러니까 이제 5.04% 보고 속상해 하시는 분 계실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네.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15% 떨어졌고요. 코스피가요. 코스닥은 12.9%였고 이거는 이제 본인들 여기 시청자분들이 본인이 지금 한 10월이건 11월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낸지는 본인이 아시거든요. 예. 다들 말하기가 약간 껄끄러우시겠지만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률 그리고 코스피, 코스닥 수익률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. 미리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이 돈을 못 벌었다고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뭐 코스닥을 줄였다, 뭐 중소형주 줄이고 뭐 했다 그래서 불평이 많고 국민연금 주식을 안 산다 불평하지만 그렇게 많이 샀으면 더 떨어졌겠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전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판단은 많이 좀 약간 다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.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체 투자나 해외 주식 쪽으로도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데요. 그런 네.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는 어떠신지? 네, 이미 그 해외 주식 비중 확대는 어디나 다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. 실제로 보면 거의 뭐 매년 하는데요. 국민연금이 올해도요, 5월에 기금운용위원회라가 있는데 여기서 향후 5년 동안에 어떻게 자산 배분할지를 금년 5월에 심에서 의결한 게 있습니다. 이거는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 전망이라든가요. 자산 분별 기대 수익률, 위험 등에 대한 분석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요. 특징을 보면요. 국민연금이요. 내년부터 기금 운용액 중 20%를 해외 주식에 투자할 거라고 일점 발표한 바 있겠고요. 그러면 내년부터는
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주식 투자 규모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목표 투자 비중을 좀 뭐랄까 좀 숫자로 제가 명확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2016년부터 일단 뭐 먼 게 아니라 2019년까지인데요. 국내 주식은 20%에서 지금 내년에 18%로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요. 비중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셔야 되겠고요. 해외 주식은 2016년에 13%에서 20%까지 늘어나고요. 상대적으로 국내 예전에 채권은 많은데 채권의 수익이 안 나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채권은 51%에서 45.3%로 5%포인트를 줄어들고 해외 채권은 큰 차이가 없고요. 크진 않지만 대체 투자가 국내외 대체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역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뿐만 아니라 무슨 다양한 주식 채권 아닌 건 다 대체 투자거든요. 뭐 금이 됐건 뭐 원자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. 부동산이 됐거든요. 이런 것들이 대체 투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큰 방향성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뭐 말 나온 김에 다른 나라 어떤지 비교를 해보죠. 네, 말이 나온 김에 뭐 우리는 비교했을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연금위원회 소식을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. 캐나다 연금위원회는요, 캐나다 최대 규모의 공적 연기금이 되겠는데요. 올해 상반기에 추정 운영 수익률이 6.6%입니다. 6.6%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대비 7배 수익률이 되겠는데 재미나는 것이 여기에 아시아 쪽 대표가 한국분입니다. 한국분. 아까 나왔던 여자분이 한국분인데요. 예. 국적도 한국분인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건데요. 대체 투자랑 주식 투자를 늘린 게 비결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. 뭐라고 하냐면 캐나다 연금이지만 캐나다 국내 투자는 15%밖에 안 되고요. 캐나다 입장에서 해외 분산 투자가 85%.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이 우리나라보다 7배 높인 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으나 해외 분산 투자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했다.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주식 한 10%다 합해봤자 분산 투자해봤자 채권 그 대체 투자해봤자 뭐 25% 정도 될까 말까거든요.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외국은 제일 유명한 뭐 노르웨이 이런 연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. 해외 분산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국내가 거의 올인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. 네,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잖아요. 그럼요, 국내에서도. 그럼요. 그러면 국민연금은 해외 어떤 주식들을 가지고 있나요? 네, 이거는 또 어디서 제가 찾아놨냐면 미국 기준을 보면 예.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는 모든 펀드들은 SEC 우리나라 보면 금융감독위원회 분기마다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를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. 예. 여기 보면은요, 그래서 9월 달 기준입니다. 이건 뭐 팩트 자체가 되겠고요. S&P 500 관련 ETF가 8%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. 애플을 3.95%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아마존이 2.93%, 그리고 구글이 2.57%, 그리고 페이스북이 1.38%, JP모건 체이스가 1.34% 등 하여튼 이거는 보더라도 대부분이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모르는 회사 하나도 없잖아요. 다들 아는 회사를 그러니까요. 지금 보유 주식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. 수익률을 보면 페이스북만 연초 대비 마이너스 22.50%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요. 아마존은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 해봤자 여전히 40% 이상. 마이크로소프트 30%, 그리고 연된 걸 포함해서 뭐 아마존 조금 올라가고 다 애플도 올라갔고요. 여전히 대부분의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은 마이너스, 해외 주식은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는 기본적인 원천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. 네, 이렇게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까지 알아봤습니다.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 어떻게 얻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. 뭐 투자 아이디어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냐면 네. 국내 연금이 나름 주식 투자 국내 해외 모두 꽤 잘하고 있다. 뭐 욕할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해외 주식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요. 이걸 보더라도 개인 투자분들도 좀 대한민국만 올인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. 해외 주식을 투자를 늘려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. 종목은 익숙한 거.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같은 전문가들도 큰 거 위주로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라든가 벅스 SOE 같은 주식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. 이항영의 딱 이거 여기서 정리합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